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스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공동부유에 이어서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의 정책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중국 정부가 일을 하는 스타일을 보시면 먼저 시진핑 주석이나 중공중앙, 공무원단에서 굉장히 큰 그리고 모호한 컨셉을 제시를 하고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부서들이 시간을 두고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지 의견 수렴안을 발표를 하고 관련된 기업들이랑 이제 조율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발표를 합니다. 먼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화가 되어 있어요. 이제 게임을 정신적인 아편이다라고 비판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게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어떤 규제를 내놓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쌍타 조치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8월 30일에 국가신문 총판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온라인 게임 기업들이 미성년자들의 게임을 일주일에 3시간만 하도록 제한을 해라 라고 발표를 했고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게임 계정을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9월 6일에 텐센트가 20개 이상의 게임 계정 거래 플랫폼을 기소를 했고 엄격하게 실명제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실적 발표에서도 처음으로 전체 매출액 중에서 미성년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같이 발표를 했고, 펀더멘털에 이런 게임 규제 조치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빠졌던 이유도 사실 저는 좀 과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9월 8일에 중앙선전부, 국가신문출판, 문화 및 여행 부처가 텐센트랑 네티즈를 소환을 해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미 나왔던 내용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게임 기업들을 소환을 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성격이 이제 제가 봤을 땐 더 크기 때문에 게임단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하락을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8월 달에 중국의 국산 게임 판호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된 것 때문인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이제 게임 승인이 중단이 됐다라는 기사를 내놓았다가 다음날 다시 정정을 했는데, 게임과 관련해서 지금 폭력성이나 음란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좀 더 강화를 하느라 이 승인이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게임 판호 승인 체계가 전체적인 게임 섹터에 반등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 권익과 관련해서도 인사부와 4개 부처가 메이토안, 띠디,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10개 기업을 소환을 해서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너네가 잘 보호해줘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이것도 이미 이제 중국에서는 966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강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또 노동자 권익은 이런 정규직뿐만 아니라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 기사의 처우를 너네가 합법화하고 이 사람들의 사회보장기금을 이제 가입해주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가 플랫폼을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기업들의 권한이나 파워가 이미 중국 정부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감지를 했기 때문이죠. 알리바바나 텐센트, 띠디 이런 애들이 커질 수 있었던 거는 일상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접근하지 못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소유를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알리바바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데도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어떻게 사고 이 사람의 어떤 행동 반경을 통해서 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국가가 했던 일을 플랫폼 기업들이 다 하는 것으로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모두 소유를 하고 싶어 하는데, 과연 이 소유를 해서 관리하는 역량이 중국 정부에게 있는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기보다는 이 데이터라는 것 자체를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중국 정부에게 귀속되는 어떤 소유권의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이 이제 더 크지 않을까, 중국 현지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8월 말에 발표된 또 하나의 어떤 뉴스를 말씀해 드리면,
텐진시 국자위 국유자산관리위원회라고도 하는데, 국유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을 했을 때 국유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출이 됐는데요. 지금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보시면 알리바바가 40%, 화웨이가 17%, 텐센트가 1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 기업들이 이런 제3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지 말고 2022년 9월 30일 이전까지 국유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모두 이전하는 것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국유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 역시도 전체적인 그 서비스 이용객 중에서 국유 기업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별도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단의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텐진시 국자위에서 발표한 의견이 유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확정된 사실로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 정부가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서도 3자 기관이 아니라 국유 플랫폼 내에 이 데이터를 두고 싶어하는 의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부분도 계속해서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부 분야별로 시행되는 속도나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완전히 규제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데이터나 아니면 세금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함께 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함께 알아볼 건데요. 먼저 알리바바입니다. 이 기사 제목이 재밌었는데요. 드디어 알리바바가 정신 차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리바바가 1,000억 위안의 공동 보유 건설을 위한 자금을 이제 투입할 것을 발표를 했다. 과학기술, 고용을 창출하는데 지원을 할 것이다. 더불어서 중소기업,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직업을 강화하는데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텐센트 역시도 보시면은 공동부유 기금 명목으로는 500억 위안을 이미 이제 납부를 하고 투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올해 4월에 공동부유는 아니지만 유사한 의미의 기금을 500억 위안을 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규모는 이제 알리바바랑 동일하게 1,000억 위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텐센트 역시도 이 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고용 확대에 많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핀토토 같은 경우에는 100억 위안의 농업과학기술 전담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JD.com이나 이제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기부 소식은 없고 조직적으로 재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 기업별로 이제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 대응하는 어떤 움직임이 다른데요. 일단 알리바바나 텐센트는 워낙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부하는 기금도 굉장히 큽니다. 아까 이제 1,000억 위안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 기금이 구체적으로 공동 부유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정부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건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는 건데요. 기존에 알리바바, 텐센트가 투자한 대상들을 보면 작은 플랫폼 기업들 아니면 작은 인터넷 기업에 많이 투자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플랫폼 인터넷 산업보다는 제조 강국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견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북경 거래소를 설립을 했고, 아마 알리바바나 텐센트의 투자 대상도 이런 더 이상 플랫폼이나 어떤 인터넷 관련 기업이 아니라 중견 제조 기업으로도 어느 정도 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이징 증권거래소 설립만으로 이런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지금 당장 원활하긴 어렵기 때문에 아마 투자 대상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핀토토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나 텐센트보다 자금 규모는 낮지만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중국 정부가 정말 좋아하는 방향을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상반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 농촌 부흥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또 아카데미라는 기관을 설립을 해서 농촌 정부랑 농부들이나 농업을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2분기 흑자 난 게 일시적이고 3분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비용 투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일시적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고, 특히 농촌의 투자를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해서 핀토토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부담이 있는 상황이지만 알리바바, 텐센트 못지않게
중국 정부가 원하는 거를 정말 잘 시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플랫폼 규제는 끝나지 않았지만 세부 산업별로 점점 좀 매듭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나 데이터 부분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再见!